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오늘은 김민재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감독들의 루머가 있죠. 뭐 포체티노가 맨유로 간다, 그리고 이제 미넨을 맡았던 투엘 감독이 첼시로 간다 등등 뭐 다양한 루머들이 있는데, 근데 루머가 아니라 이번엔 진짜입니다. 뭐냐면은 번리를 맡았던 빙상 콤파니 감독이 지금 바이에른 뮌헨으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갈 수 있다가 아니라 사실상 거의 확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이게 김민재 선수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사실 김민재 선수의 어떤 굉장한 경쟁 상대가 하나 더 생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김민재에겐 이게 좋은 소식인 이유가 무엇인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자, 일단 미넨이 새로운 코치를 드디어 데려온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론소도 안 한다고 하고, 나겔스만도 안 한다고 하고, 랑닉 감독도 아니고, 투헬도 이제 뭐 1년 제의를 받았지만 재계약 1년은 너무 짧다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거절을 했죠. 이러면서 바이에른 미넨과 이 모든 감독들이 결국엔 연결되지 않았고,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번리를 매니징했던 빈센 콤퍼니 감독이, 야, 이거는 저도 이제 좀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상황이라는 느낌이 드는데, 여하튼 번리에서 있었던 이 콤파니 감독을 데려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당장 보이는 커넥션은 역시 펩 과르디올라와의 커넥션이긴 하죠. 콤파니, 펩,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 이런 느낌이긴 한데, 어떤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콤파니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제 스태프로서 그리고 매니저로서 191경기를 지휘한, 생각보다 이제 좀 됐죠. 꽤 많은 경기를 지휘한 어떤 매니저로서 지금 이제 자신의 커리어를 꾸려 나가고 있고,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어쨌건 이 38살 감독을 데려온다는 것 자체가 significant surprise, 아주 눈에 띄는 그런 어떤 놀라운 지점이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독일에서도 그렇고 영국에서도 그렇고, 심지어 이제 번리 팬들도 생각보다 충격을 받은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 어떻게 보면은 강등권 팀, 심지어 강등을 당한 팀이죠. 이런 팀의 어떤 감독을 데려온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모험수로 이제 느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물론 이 콤파니 감독이 바이에른 뮌헨에 오는 것이 좋다 나쁘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안 좋은 점 중 하나가 뭐냐, 뭐 프리미어리그에서 일단 떨어졌다, 강등 당했다,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아니, 강등당한 팀의 감독을 굳이 데려올 필요가 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물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전체적으로 커리어를 살펴보면은 또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번리가 지난 시즌 챔피언십에서 올라올 때의 모습은 정말 기가 막혔고, 그리고 안더레츠에서의 어떤 모습들도 사실은 나쁘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 콤파니가 어쨌건 average point per season, 이제 그 한 경기당 이 승점 수를 봤을 때 지속적으로 이제 안더레츠에서는 오름세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번리에서는 우승까지 해내면서 승격을 이끄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죠. 부임 첫 해였는데, 근데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일단 좋은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안더레트에 있던 시절에서는 이제 뭐가 좀 문제였냐라고 했을 때 didn't have the resources or infrastructure, 그러니까 뭔가 충분한 자원이나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콤파니가 원하는 어떤 축구를 만들어내기가 힘들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지원을 제대로 받을 경우에는 콤파니가 좋은 축구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을 바이에른 뮌헨이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게다가 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펩 과르디올라가 결국에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 어쨌건 바이에른 뮌헨에서 가장 성공적이었던 감독 중 하나가 바로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었고, 그리고 펩 과르디올라 밑에서 오랫동안 뛰었던 빙슨 콤파니라면은, 그러면은 그 아이디어를 좀 흡수해 가지고 바이에른 뮌헨에 뭔가 좀 접목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어떤 스타일의 축구를 하는가를 보면은 사실 김민재 선수에게 굉장히 희망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건 이 센터백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중간 쪽에 굉장히 이 미드필더에게 패스를 주는데 굉장히 압박을 견디면서 패스를 하는 그런 능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패스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고, 압박을 견디는 능력도 중요하고, 그리고 굉장히 주도적으로 이제 게임하는 스타일이 중요한데, 투헬 감독과는 굉장히 반대되는 그런 느낌이죠. 투헬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 김민재 선수의 스타일이 오히려 거기에서는 약간 좀 단점으로 느껴졌습니다. 자리를 안 지키고 여기저기 다니고, 이게 김민재 선수가 이제 그 질서를 뭔가 안 지키는 그런 느낌으로 보여졌다면은, 오히려 콤파니 감독의 이 체제에서는 김민재 선수의 어떤 역동적인 부분이 나폴리 때처럼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게다가 사실은 또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이 경쟁자로서 거론되고 있는 어떤 이름들인데,
그 부분은 조금 이따 일단 살펴보도록 하고 어쨌건 과르디올라 시절에 뱅산 컴퍼니도 이제 센터백으로 열심히 뛰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를 또 지도해 준다면은 김민재 선수가 또 센터백이고 같은 포지션이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겠죠.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좋은 부분이 있고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어쨌건 재정적인 문제가 더 이상 이제 바이에른 뮌헨에서는 어떤 변명거리로 쓰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미넨에서는 무조건 성공해야 되는 뱅산 콤파니 감독의 어떤 부담이 커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콤파니는 3년을 부여를 받았습니다. 투엘 감독을 재계약을 할 때는 뭐 1년 정도 지켜보자라고 했는데 투엘이 이를 거절했고 2년 이상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콤파니는 3년을 줬습니다. 이게 뭐 이중적으로 보일 수도 있기는 하지만 이 3년이라는 것 자체가 플래텐버그 기자가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냥 형식상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만약에 중간에 안 좋은 모습 보여주면 이제 자르겠죠. 투엘 감독이 2년 이상 머물면서 자신의 팀을 만들기 원했지만 보드진은 1년 만에 원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 3년이라는 게 표준적인 거기 때문에 뭐 장기 프로젝트에 대한 믿음까지는 아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김민재 선수를 다시 만들어 보겠다. 이런 어떤 포인트도 있고 아니면 김민재에겐 비극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스톤스를 원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스톤스는 다행히도 김민재 선수와는 약간 다른 유형의 선수죠. 굳이 김민재랑 비교하면 조금 더 침착한 그리고 김민재의 뒤를 봐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선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저는 스톤스 김민재 조합 그것도 진짜 월클 최고 조합 중 하나겠다. 심지어 이제 그 콤파니의 어떤 지도 하에 이 두 선수가 같이 뛴다. 굉장히 의미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콤파니가 일단 스톤스와 함께 뛰기도 했었고 엄청난 팬으로 알려져 있고 스톤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에 완전히 밀린 백업 자원이 되면서 이번 시즌에 이제 이적을 할 만한 이유가 충분한 상황이죠. 충분한 상황이고 여하튼 또 문제는 콤파니가 이제 그 번리에서 떠나면서 미넨과 번리의 어떤 협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뭐 잘 진행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콤파니는 이미 뭐 다음 시즌 구상을 다 마쳤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어떤 선수들이 또 합류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그리고 다음 시즌 구상도 이미 준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는 거는 뭐 기정사실인 것 같고 이번 시즌 김민재가 홈 최종전을 마친 다음에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시즌 만족스러운 시즌이 아니었고 다음 시즌 더 노력해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상위권 팀에서 뛰는 선수로서 이런 일들을 이겨내야 되는데 잘 이겨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음 시즌에 더 강해져서 돌아올 거라 믿는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축구 선수들의 운명이 참 재밌습니다. 이게 감독이 어떤 감독이 오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받는 게 또 축구 선수들의 운명이고 그 감독의 스타일과 그 선수의 어떤 강점이 잘 맞아 떨어지면은 그러면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이번 시즌의 김민재 선수처럼 약간 좀 속상한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건데 근데 벤산 콤파니 감독 그리고 스톤스 그리고 김민재 이 조합은 저는 진짜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즌 오히려 바이에른 뮌헨을 기대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 이번 시즌 조금 그래도 좀 서운한 부분이 있다면은 특히 뱅산 콤파니에게 뭐 제가 좀 속상한 부분이 있다면은 제가 저번 시즌 초에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때 뱅산 콤파니 감독 분명히 번리 이 전술이 잘 적응되고 EPL에 적응하면은 분명 성적이 올라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성적이 올라오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뱅산 콤파니 생각보다 좀 애매한 감독인가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미넨에서 풍부한 어떤 자원을 받으면서 과연 좋은 감독이라는 걸 입증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도 지켜보는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다면은 김민재 선수를 제발 좀 잘 활용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스톤스도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오히려 미넨과 그리고 김민재에게는 호재일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은 뱅산 콤파니, 김민재, 뭐 스톤스의 바이에른 뮌헨 이적설 등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은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